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2024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노벨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노벨 물리학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인데 AI 연구자한테, 머신러닝 기반을 만든 연구자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인공지능이 요즘 대세고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는 기술이 맞지만 인공지능이랑 물리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연구에 대해 100%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AI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학 법칙들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물리학 원리들이 활용됐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존 호필드 교수님 그리고 제프리 힌턴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그 중에서 존 호필드 교수님의 연구를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이 호필드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연상 기억 장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네트워크가 기억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실제 눈에 보이는 물체인 유추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랗게 생기면은 윷놀이가 안 되겠죠. 동그란 원통의 일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등과 배를 만든 게 유체의 핵심적인 모양인데 이렇게 원통을 깎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유체 여러분들 윷놀이 할 때 던져보셔서 아시겠지만 던지면은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던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죠. 아주 낮은 확률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 결과값을 유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치를 원통형이 아니라 이렇게 단면을 잘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완벽하게 유치 원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치를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어느 순간 바닥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완벽한 원통이라면은 사실 제가 어느 각도로 떨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통의 어느 지점에 멈출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유처럼 이렇게 단면을 깎고 나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은 맨 처음 바닥에 이 각도로 유치 만났을 때랑 이 각도로 유치 만났을 때랑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게 돼요. 유치 맨 처음 지면과 마주치는 각도에 따라서 등이 나올지 배가 나올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유치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 때문인데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라는 거가 사실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위치 에너지라는 건 이 물체가 일정한 위치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건데 mgh, m은 질량, g는 이제 중력 가속도, h는 지면과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지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땅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랑 이렇게 지면에 가까이 있는 물체랑 하면은 지면에 멀리 있는 물체가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유치 등이 나올 건지 배가 나올 건지랑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유치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유체 무게중심의 높이와 비례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유치 캔처럼 완벽한 원통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면에 닿든 항상 무게중심의 높이가 일정하겠죠. 왜냐하면은 원의 중심이 그냥 무게중심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캔이 떨어지든 무게중심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겠죠. 하지만 이제 윷은 이렇게 둥근 원통을 싹 위를 자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윷이 바닥에 닿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너무 조금 윷을 깎아놔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렇게 닿았을 때랑 이렇게 닿았을 때랑 이렇게 닿았을 때랑 다 무게중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윷이 땅에 닿는 각도에 따라서 윷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윷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비스듬히 땅에 닿았다고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윷이 움직여서 배가 나오든지 등이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요. 그 이유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윷이 처음 닿은 각도에서 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윷이 닿았을 때는 엎어지겠지만 이렇게 닿았을 때는 이거를 쭉 거슬러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로 뒤집어 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필드 네트워크에서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거든요. 윷을 저희가 잘라서 윷이 배가 나올지 등이 나올지를 기억시킨 거예요. 배가 나오기 위해선 정확하게 이렇게 윷을 땅바닥에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만 내려놔도 배가 나오도록 이 윷의 모양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호필드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에너지 개념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높은 초기 값을 집어넣더라도, 제가 대충 값을 집어넣더라도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 있는 정확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호필드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게 바로 윷에서 본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만드는 것 같은 일을 네트워크에서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I 연구이기도 하지만 물리학적인 이런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데, 제가 지금 반년 정도 유튜브를 쉰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계기로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